안녕하세요. 조경 있는 책의 정원 조경희 가드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인씨 카펜터와 함께하는 신화 북토크 시즌2 우리 6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오늘의 주제는요, 유토피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주제로 해가지고요. 자, 함께 어떻게 꿈꿔야 될지 가장 먼저 꿈을 꾸시는 우리 이현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어요. 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이렇게 책을 내셨습니다. 지구별 가슴에 품다. 이게 언제 나온 책일까요? 그러면은 나온 지 지금 1년 됐고요. 네, 얼마 안 됐네요. 네네. 함께 쓰신 분의 이력이 이만열 씨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한국분인가 보다 했는데 임마누엘 페스트라위시, 그쵸? 네. 그리고 뭐 예일대에서 석학사하시고 또 한국에서 결혼하셨나 봐요. 네네. 한국분하고 결혼하셨고요. 네. 지금 미국인으로서는 동부가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분이 중국, 한국, 일본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잘하세요. 5개국어 능통한 분인데요. 저하고는 이제 한 살 차이 나는데 네. 좋은 친구입니다.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임마누엘 교수님에 대해서 밖에서만 알고 독자로 알았는데 네.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행복출판사 네. 권선복 대표님이 네. 제 글을 관심 있게 몇 달 동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리님 책으로 내고 싶은데 네. 출판사에 한번 와달라. 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임마누엘 교수님이 보는 네. 외국인이 보는 한국 또 네. 한국인이 보는 외국을 같이 책을 내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고 네. 그래서 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트가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인이 보는 외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네. 이제 이현실 작가님, 네. 체리 작가님이 쓰신 거고 네.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주관적이기보다는 사실 이현실 작가님은 보니까 200개국 넘는 나라를 지금 다니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제가 200개 넘는 나라를 여행한 걸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보니까 신랑 따라서 다니는 건가요? 근데 또 선진국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났었고 왜냐하면 이제 국제학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외국인이에요. 각 나라별로 수십 개 나라씩 있고 또 인터내셔널 처치 가면 또 수십 개 나라 네.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네. 있고 또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네. 하루에 3건 많게는 7건 미팅과 그 뭐랄까요 모임 그렇게 했어요 외국인들하고. 엘리자베스 여왕님이랑도 지금 커피를 마셨다고 거기 나왔던데. 거기는 여왕님이 아니라 여왕님 사촌이에요. 사촌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왕족도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번에 이집트 갔을 때도 뭐 네. 사우디아라비아 공주라든지 쿠웨이트 왕녀라든지 너무 재밌었겠다. 네, 아주 흥미롭죠.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왕족을 만날 기회도 있고 학교에 가면 또 왕족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연이 그렇게 네네. 하시는 일이랑 연결돼서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커넥팅이 되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러겠죠. 네, 원래는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기 좋아하고 소통하기 좋아하니까 네. 외국인들하고 이제 친화력 있게 많이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귀국했을 때 처음에는 국방부 쪽에 제가 아는 그 뭐랄까요 분 네. 쪽 인사가 저한테 네. 그 한국에 오는 외국분 장교들이 해마다 7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민간 후견이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나중에는 뭐 산자부 쪽에도 연관된 지인들이 코엑스라든가 아니면 킨텍스에 외국인들 올 때 좀 도와달라. 네. 또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하면 제가 한 4-5개 부처 일을 발로 뛰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직함으로 그쵸.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민간 외교 대사 역할을 했었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네. 외국인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네. 별명이 어느새 23년 동안 네. 민간 외교 대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 저기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일하시기 힘들잖아요. 재밌게 아주 잘하고 있고요. 네. 비서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농담으로 사람들이 네. 체리님 운전기사를 하겠다 네. 아니면은 뭐 가방을 들고 다니겠다 농담으로 그러시는데 네. 사실은 저는 돈 버는 일은 제 삶의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80%는 주로 뭐 국내 봉사든지 해외 봉사든지 그런 봉사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 삶을 그런 쪽으로 네. 살 겁니다. 네. 실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네, 거의 제가 본 분 중에서는 한비아 분
쪽과는 좀 다른 노선이지만 네. 거의 비슷한 에너지가 지금 느껴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 별명이 열정 체리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별명이 한 20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열정 체리도 좋고 뭐 민간 외교 대사도 네. 좋고 또 때로는 뭐 잔다르크 뭐 그리고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 여성 홍길동이라는 여러 가지인데 네. 저는 그런 별명도 재미있기도 하고 제 삶이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는데 네. 인생이 제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꿈을 꾸시니까 네네. 그거대로 흘러가시나 네, 보네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혼자 꿈꾸시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네. 혼자 깨달은 걸로 끝 멈추지 않고 함께 네. 이게 정말로 아까 이제 우리 인식 카펜터님이 대동사회가 이거랑 같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성장하는 부분을 다 함께 누리고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열정 아직까지 그 책임감, 이런 사명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막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심장이 늘 뜨겁답니다. 왜냐면 네. 왜냐면 제가 사실 4시간 이상 잠을 안 자요. 왜냐면 저녁에는 잠이 들 때는 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60이 되는데 저는 인생 뭐 2막 3막 그런 거 구분은 하지 않고요. 내일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살다가 아, 그 사람 하면은 아, 그 사람이 뭐 빌딩을 남겼다, 뭐 재산을 남겼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살다 갔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한번 어떤 교수님께서 네. 그 오너와 리더십 강의에서 오너와 직원의 차이는 오너는 아침에 출근할 때 가슴이 떨리고 네. 직원들은 다리가 떨린다 네.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 체리 작가님은 인생 자체의 오너로서 사니까 항상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설레고 그러시네요. 네네. 저도 사실 요즘에 잘 늙고 있구나를 느끼는 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50이 넘고 나니까 하루가 3일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러려면 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 배분을 정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그냥 뭐 하다 하루 날려도 그게 귀중한지 몰랐는데 네.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 보면은 아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체리님을 뵙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전 아유. 잠은 6시간 이상 자야 돼요. 아, 사실 잠 더 자야 되는데 네. 머릿속에 계속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그런 게 계속 연상되니까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시작한 계기가 그럼 제일 네.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 사장님 남편분 따라서 외국을 나가게 된 시작이 외국에 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네. 계기가 되신 네. 거네요. 그때는 이제 남편이 국제회계 팀장으로 대기업 음. 그 팀장으로 나가고 저는 주부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영어 한 마디도 모르고 제가 또 외국 문화도 모르고 역사 잘 모르고 그냥 한국 그야말로 토종 한국인으로서만 살다가 제가 문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도 잘 살지만 싱가포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지금은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는 돈을 낼 때인데 거긴 하이패스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에 열쇠를 들고 다니는데 벌써 그 사람들은 전자카드를 쓰고 있고 이런 문명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게 굉장히 고품격이었어요. 아, 그리고 영어도 네. 우리 한국인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심지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우리 사회에 사자 들어간다는 많은 분들도 네. 외국인, 영국인이나 네. 미국인 만나서 10분도 영어로 자유롭게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입시 대부분. 강사, 영어 강사 30년인데 네. 영어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럽니다. 제가 놀랐던 게 네. 싱가포르에 와 있는 사람들은 네. 지구촌에 204개인가 제가 살 때 네. 204개인가 들어와 있던데 네. 기본 3개국어가 능통하고 5개국어도 수두룩하고 제가 7개국 하는 사람도 3명을 봤어요. 네. 그때 교육의 차이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제 아이들이 이제 뭐 한글도 둘째 같은 경우는 네. 한글도 모르고 영어 알파벳도 모르고 갔는데 네. 6개월 만에 영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고 소파에서 누워있다 잠깐 떨어졌는데 영어로 그게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한국인이 유대인 못지않게 두뇌가 좋고 우수한 민족인데 어째서 네. 한국인은 이렇게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나 저 네. 같은 경우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어도 잘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 교육이 100% 실패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고요. 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를 매일 어쩌면 연구를 한 거죠. 도로의 가로수는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저는 특히 싱가포르에서 시니어들, 그 나라 70대 이상, 80대, 90대 어른까지 저는 매주 만났어요.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주부이셨을 때. 저는 주부인데 네. 단 하루도 집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이죠. 왜냐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4개국어를 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자체가 영어 교육이에요. 저는 영어 선생님들이에요. 그 당시에 1시간 영어 공부를 배우려면 5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면 영어 공부도 저절로 되지, 그 사람들 그쵸. 문화도 알지, 제가 갖고 있는 싱가포르에 대한 질문을 특히 어른들은 모두 다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예전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심각하면 말레이시아가 버린 섬이거든요. 네.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네.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저절로 어느 날 버려져서 독립된 나라는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1965년에 싱가포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네. 마약, 매춘, 뭐 말도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종 간의 종교 문제, 네. 매일 시위, 화염병, 뭐 사건, 사고. 그런데 지금은 네. 국가 경쟁력 세계 2위 국가가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물론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20세기에 정말 스타로 뜬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그렇지만 동남아나 기타 아프리카 이런 데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싱가포르에 비하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네. 내가 이러이러한 걸 보고 가야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매주 목요일 날 2시면 네. 시니어 봉사단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 근데 유일하게 그 나라에서 외국인 저밖에 없었는데 그 나라 시니어들 그 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책도 물론 보고 그 나라 70대, 80대, 90대 어른들한테 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싱가포르가 오늘날 세계가 네. 불화한 나라가 되었는지 조목조목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글을 쓰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거는 발로 뛰어야겠다. 그래서 실제 그런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계기가 네네.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할 거야라는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이게 도대체 왜지라는 스스로에 대한 퀘스천 마크 궁금증 때문에 시작하신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게 되신 걸까요? 저는 원래 그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저는 예를 들어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네. 낮잠자 이런 관심이 없고 원래 네. 어렸을 때부터도 네. 각종 공연, 강연 다 찾아다니고 그러는 형인데 제가 어쨌든 강연도 네. 학교 공부와 상관없는 강연도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뭐 어떤 강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예전에 리쿠아뉴 전 총리가 고려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차를 몇 번 갈아타고라도 가서 강연을 들어요. 그때도 제가 그 리쿠아뉴 전 총리가 고려대학교에서 강연할 때도 제가 외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멀리 있었는데 가는데 차를 4번 갈아타고 가서 듣고 다시 4번 갈아타고 이제 내려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리쿠아뉴 전 총리 저에게는 영웅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영웅을 들려면 저는 리쿠아뉴 전 총리고 한국의 영웅은 저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지도자로 볼 때. 그 리쿠아뉴 전 총리에 대한 책을 저는 모조리 읽었고 그분과 함께 일했던 정부 관료들 근데 이제 은퇴하신 어른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최고령 94세였는데 그 정부 관료 출신의 높은 그 직급 그 어른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경찰청 고위직 은퇴하신 할아버지랑도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 물론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부정부패 아직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싱가포르 같이 마약도 막 그랬는데 마약 청정 국가가 되었는지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청정 국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경험도 듣고 어떻게 정부가 공무원들이 네. 이렇게까지 투명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제 가족들이나 조카들, 동생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다 살고 있어요. 제가 다 그쪽으로 보냈고 그랬는데 하나에서 10까지 너무나 달라요. 6개월에 한 번 가도 정부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 귀국해서 예를 들어 10년을 살아도
물론 이제 인프라 같은 건 많이 네. 대한민국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의식이라든지 윤리, 도덕 의식 이런 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학생들 예를 들어도 사실은 학교 학원집 그것만 반복하다가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 들어가면 토플 공부가 어떻고 하면서 대학 취직 준비하다가 취업을 해요. 그리고는 주위를 돌아보는 배려심이라든지 협동 또는 글로벌한 마인드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학생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졸업하고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인정받고 급여도 많이 받고 사업을 해도 잘해요. 영어, 중국어 능통하고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영어 능통, 중국어 능통, 바하사어 능통, 힌디어 예를 능통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도 솔직히 쩔쩔매고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두뇌의 지식이 있더라도 해외 나가서 딸리는 게 굉장히 그 영어적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어린 시절 영국계 국제학교 다니고 왔는데 제가 돌아와서 글로벌한 인재가 되려면 그냥 말로만 21세기니까 우리가 글로벌하게 살아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들도 캐나다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캐나다 사람 연결해서 매주 영어책 2권씩 읽고 캐나다 선생님하고 대화하게 계속 시켰고 지금 이제 대학교 연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다 쌓여야 되잖아요. 아들이 이제 공군 통역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21세기에 인재가 되려면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언어가 자유로면 해외 보는 책이 달라요 벌써. 저도 영어책이 한 1000권 있거든요. 그 싱가포르 어른이 저한테 귀국할 때 1000권을 선물로 줬어요. 체리님이 한국에 돌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1000권의 책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그 학부모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사실 저를 찾아온 많은 학부모들 자녀들 인생도 이제 달라지게 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똑똑해요.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맞아요. 정말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참 보는 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느 한 면을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저는 이제 교육 쪽에서 사교육 쪽으로 해서 우선 공교육은 아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더 학생들과 더 친밀한 단계에 있을 때 예전에는 정말로 많이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디지털 AI를 떠나서라도 참 많이 변화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 공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사교육 입장에서는 공교육 쪽이 너무 고착화됐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교육이 진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면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다행이에요. 그거는. 네. 매우 많이.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공교육은 사교육은 뭐 당연히 먼저 앞장서서 왜냐하면 사교육은 우리가 하는 만큼 또 이게 이제 이익 창출과도 연결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교육 쪽에서도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생태계 교육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이나 되게 진화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언어 역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교육자들이 교육에 있어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다 진화를 개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전보다는 저는 이제 30년 동안 있었으니까 한 10년 사이에 지금 10년이 아니죠. 한 그래도 7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고 놀라울 다행이에요. 정도로. 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사실 다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글로벌한 인재가 되어서 지구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 인사들을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항상 그런 모든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이제 저희 세대 정도가 이제 아이들의 가장 같이 긴밀하게 있잖아요. 40대 정도가. 근데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 예전에 저부터도 배울 때는 주입식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무조건 탈피해야 된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그걸 선생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많이 정말로 달라졌어요. 저도 제가 피부로 느껴요. 그리고 학생들 변화,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체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야 하고요. 지금 얘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재라는 건 정말 글로벌 인재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많은 요즘에 또 SNS도 그렇고 그 책든 뭐든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인식들이 진짜 많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처럼 이렇게 또 앞에서 선두를 하시는 분들이 또 오늘 유튜브 촬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더 실질적인 해주시면 네. 이제 더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용기를 더 얻지 않으실까. 그막 걱정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행동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네. 가상으로 머릿속으로 예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경험을 한 거를 글을 쓰거나 네. 이야기를 하거나 어디 가서 맞아요. 강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첫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줘요. 저는 항상 발로 뛰고 제가 네. 움직이고 경험한 거 네.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저로 인해서 네. 많은 학생들 인생이 진로가 바뀐 경우도 있고 이제 저는 원래 사업가가 아닌데 사업하는 분들도 외국에 어떤 정보를 달라든지 누구를 연결해 달라 해서 했는데 사실 여러 회사들 뭐랄까 회사들도 네. 좋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는 그게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업가인데 자꾸 찾다 보니까 어제도 제주도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글로벌로 풀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국제 표준에 의해서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도와주고 그냥은 곤란하다. 제가 워낙 지금 한 20개 이상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멋있으십니다. 아유, 알고 보면 또 제가 허당이에요. 봤을 때는 무슨 혼자서 하기 그리고 무슨 단체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좀 약간 공신력 있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하시면 네네. 더 좋겠네요. 네네. 여기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현실 작가님, 체리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까지 오시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건지 이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잠깐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한 20분이 흘러갔네요. 한 3시간은 그냥 갈 것 같은데요. 아유, 저 3박 4일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거의 시리즈를 찍어야 되겠는데요. 아유, 보니까. 가능해요. 네네. 우선 그럼 간단하게 그래도 딱 두 가지 시간이 먼저 많이 갔으니까 이 책에 대한 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내가 꿈꾸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 이현실 작가님이 저한테 준 초안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로 있는데 많은 걸 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아쉽지만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구별 가슴에 품다 여기서 우리 이현실 작가님 한국인이 본 외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전 정말로 올 초에 너무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러시아를 좀 되게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여기서 나왔었단 말이죠. 책에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지금 러시아가 하는 푸틴 하나가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 체리 작가님의 해석이든 바라보는 관점이든. 네. 네네. 일단 러시아는 제가 예전에 러시아를 가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네. 제가 러시아를 가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만나고 미팅하고 돌아오고 나서 글을 쓴 건데요. 네. 그게 너무 달라요. 뭐냐면 제가 러시아를 그냥 가지 않았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네. 붉은 광장 그렇죠. 그리고 공산주의, 레닌 이런 거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약간 두려운 느낌? 그랬었는데 제가 러시아에 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볼가강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러시아 사람들의 친절함이라든지 인간미라든가 제가 그 러시아 이제 국제 행사가 있어서 사마라 주에 갔었는데 사마라는 2차 세계 대전 때 러시아 사람들 군수 공장이 있던 곳이고 우리로 하면 창원 같은 곳이에요. 가서 이제 그런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대평원이고 제가 홀딱 반했는데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한 3, 4개월 만에 3개월 정도 있다 전쟁이 터졌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고 지구촌의 구성원들이에요. 단지 푸틴의 문제이고 정치인들의 문제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고 뒤에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이라든지 중국 뭐 기타 여러 나라가 뭐 터키라든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푸틴이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이번에 이제 외국 가서 여러 가지 소식을 또 외국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푸틴의 개인적인 물론 잘못도 여러 가지 있지만 벌써 30만 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사했잖아요. 근데 그 전사를 숨기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소각시키고 실종자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 저는 사실 하늘이 푸틴을 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푸틴은 지금 사실 병이 있잖아요.
근데 병이 깊고 나이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0살이 되었는데 어차피 자연적으로 살아도 저 사람은 80세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 결국 저는 오래 못 갈 거고 또 이제 무기로만 봐도 물론 핵을 쓸지 안 쓸지는 외국에서도 예측 불허라 하고 BBC 뉴스에서도 여러 인사들 인터뷰를 하던데 핵을 쓸지 안 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무기만 보면 지금 중국산 무기를 써가지고 진격하다가 바퀴가 터지고 이래서 싸움을 못 하더라고요. 이미 그쪽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여러 나라 어떻게 할지. 근데 오늘 아까 뉴스에 보니까 또 미국에서 추가 지원을 4천억이가 또 했더라고요. 일시. 저는요 궁금한 게 네네. 지금 잠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러시아에 대해서 네. 사실 지금 푸틴이 행동하는 게 뭐 나이냐 뭐 병이 있다 네. 그리고 뭐 무기가 문제가 있다 네. 뭐 한다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외부적인 네. 요인 말고 네. 이 자체가 러시아 국민들이 네네. 왜 이거를 소각했다 뭐했다 감춘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네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또 가셔서 그 문화를 아신다고 하니까 네. 국민성들이 그거를 그냥 보고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체제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친구들도 있고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스탄자 들어간 네. 국가 친구들이 다 있어요. 네. 현지에도. 어제도 제가 카자흐스탄 현지 친구한테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국경이 우리나라 몇 배 사이즈예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몰래 네. 넘어 들어오는 미륵 국자죠. 전쟁에 징집되지 않기 위한 네. 젊은이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뉴스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언론 통제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가 지구촌에 지구 표면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최대의 국가잖아요. 면적으로. 네. 근데 러시아 어떤 주에서 어떤 데서는 전쟁이 난지를 몰라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알더라도 이제 시위를 하죠. 네. 푸틴 반대 시위를 한다든가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 감옥에 잡아가고 네. 그 사람들을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민주주의냐 공산주의의 그런 전쟁이라기보다 푸틴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지금 경제 뭐랄까요? 소통? 러시아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거는 5만 5천 개라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회장님도 러시아에 큰 판을 벌이고 계셨고 그렇게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외교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움직이는 게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인도적으로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엊그제 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님 모시고 그 상당히 많은 재계 인사들 각층 와서 그분들이 오셔서 포럼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참 어찌 보면 이 러시아가 우리들에게는 양날의 칼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대외 무역 최대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참 이 운명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럼 지금 이제 경제 생각도 해야 되고 외교 생각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제가 200개 넘는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뭘 느꼈냐면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 있든 공산주의 국가에 있든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인이고 소련인이고 그러니까 러시아인이고 그렇지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우리처럼 희노애락 감정이 있고 오욕칠정 똑같아요. 근데 단지 정치인들 또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민족 전쟁, 종교 전쟁, 이념 전쟁.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각 나라 간에 국민들끼리 친해지고 화합하는 걸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이집트에 갔을 때 아프리카 여성들이 주로 왔어요. 그 나라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념이나 어떠한 걸 다 떠나서 인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마을 운동도
이집트에 새마을 학교를 지어서 아프리카 54개, 지금 한 개국가 늘었지만 그런 나라들이 와서 이집트에서 맏형이 이집트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진출해서 다 가르쳐주고 고루고루 각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어제도 관계된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아,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새마을 네네. 운동이라는 게 아주 있군요. 중요하죠. 네. 우리 예전에 그 새마을 운동.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네. 새마을 운동도 필요하고 새마음 운동도 필요해요. 새마음 운동이 네네. 더 와닿네요. 네네. 제가 이집트에 이번에 가서 우리로 하면 이제 홍라이 여사 네. 그런 분인데 이집트 LCC 대통령이 적극 밀어주는 여성 회장님이 있어요. 네. 그 회장님하고 이제 친밀하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왔는데 어쨌든 네. 그런 분하고 협조를 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이 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공을 했으니까 이런 거를 아프리카나 이집트 같이 해서 지구촌이 함께 잘 사는 운동을 같이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할 거예요. 그분이 다음 국제행사 때 체리님 오라고 하던데 제가 그 전에 한번 날아가서 이집트로 날아가서 네. 이러이러한 구상이 있고 이러이러한데 네. 회장님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회장님이 이집트 정부 측에서 도울 건 돕고 민간 차원에서 도울 거 돕고 우리도 가서 함께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 주도로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도 많지만 공무원 잘 대화가 안 통해요. 제가 새마을 관련해서 높은 공무원도 만났고 일선에서 일하는 분 만났는데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 체리님 뭐 어차피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요. 뭐 아니면은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도 아유 뭐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전문가들인데 뭐 이러고 관심을 안 갖고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일선 사람들은 그게 될까요? 뭐 이렇게. 근데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 들면 다 안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별로 공무원들하고는 별로 말하고 싶진 않고 워낙 서면 보고가 절차가 크니까. 네, 그 뭐 절차도 많고 까다롭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네. 자기 승진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다가 이게 자기 문책사항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요. 저는 공무원들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싱가포르 공무원하고 한국 공무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싱가포르 공무원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우리로 하면 재경부 장관님인데 그분 이제 교회에서 사적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그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아, 체리님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남의 나라 공무원은 저한테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 그거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네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국에서 공무원들 얘기하면 왜 저 사람은 우리 영역을 뭐 얘기하는 거지라는 태도. 그래서 제가 공무원하고 별로 말하고 싶진 않고요. 네. 어쨌든 또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이제 인도에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인도 쪽 정부 쪽이라 보면 바로 앞에서는 하겠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판타스틱하지만은 추진력이 없죠. 바로 앞에서 약속과.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시장은 늦지만 하면 또 한번 불같이 하는 하면은 것도 있죠. 확 만들어내니까. 네, 맞아요. 우선 그래도 어쨌든 뭐 다 길고 짧으면 있지만 우리 또 우리 체리님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뭔가 길을 만들면 또 길이 만들어지면 그걸 또 완벽하게 다지는 건 또 우리나라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5가지 파트 중에서 한 2분만이라도 가장 얘기하고 싶은 파트 정치 저한테 준 게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체리님이 꿈꾸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에 있어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시고 싶은 거 어느 파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정치인들한테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정치 저는, 빼고. 네, 근데 정치 쪽은 왜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만 정치를 잘해야 경제, 사회, 맞아요. 문화, 교육 다 잘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 안타까운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은데 일단 저는 저도 2 자녀를 키워본 엄마로서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바뀌어야 될 거 교육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따라가거든요. 근데 교육이 잘못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지구촌 어디든지. 오늘날 싱가포르가 국가 경쟁력 세계 2위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교육이었어요. 저는 리카누 총리뿐만 아니라 그 싱가포르 관료들, 국민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왔고 제 아이들이 그 나라 시스템대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사교육 안 하고도 뭐 명문대를 간다든지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나라 교육을 보고 와서 제 친정 조카들, 심지어 친구들, 자녀들까지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론 합법적인 단체라고는 하지만 전교조 교육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것도 있고 세상을 넓게 보도록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이 바뀌려면 일단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제 친구들도 교직에 상당히 많은데 저는 지금은 친구들을 안 만나요. 왜냐하면 학교 교직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교직에 3년만 있으면 너무나 그 타성에 젖어버리고 너무 저는 선생님들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요즘 젊은 선생님도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요? 아, 그럼 다행이고요. 30대 선생님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네. 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네. 교육인적자원부가 네. 정책을 뭐 이렇다 또 누구 바뀌면 또 바뀌고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으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 학생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글로벌 마인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기본 예의라든지 지금 그냥 뭐 영어 공부 뭐 수학 공부 이런 거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걸 사실 많이 봐요. 그래서 조카들이나 제 주변에 제가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 가서 교육받게 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들 인생을 바꿨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조언했던 게 너무나 고맙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그 싱가포르 교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성공 요인이 뭔지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네. 아쉽습니다. 그 타임은 그러면 저도 어쨌든 30년 동안 교육 전문가고 네. 지금도 학원대학교 학과장으로서 전국의 학원장님들을 교육시키는 네. 데서 일선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채리님이 얘기하시는 그 바라보는 그때의 교육과 지금 30대 선생님들이 꾸려나가는 이 교육은 또 아직은 현실적으로 경험을 안 하시는 네네. 거니까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대담식으로 네. 아닙니다. 이건 저는 지금 이렇게 그건 인정하고 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으면 예전에는 다릅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좋은 좋습니다.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네, 시간이 그냥 너무 이제 서도 우리 인사한 거 체리님 제가 지금 내가 꿈꾸는 세상으로 저한테 준 제목을 주셨지만 이걸 딱 우리 체리님과 같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체리님의 꿈으로 체리님의 꿈을 꾸고 꿈만 꾸시는 게 아니라 체리님은 직접 행동을 하시고 행동가시잖아요. 그 길로 따라가면서 체리님의 뒷걸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순간 지금 꿈을 꾸게 됩니다. 아, 체리님이 저렇게 하셨다면 저 안에 있는 거인으로 이렇게 왜소하신 분이 거인으로 갑자기 그 상황에서 나를 일깨우고 이렇게 거인처럼 앞에 걸어가시는데 야, 그럼 아직도 나도 내가 해야 될 게 많겠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의무감도 생기고 가능성도 생기고 많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체리님의 꿈으로 제가 같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네, 함께 가는 겁니다. 네네. 네, 정말 오늘 시간이 너무 우리 체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별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지구별 가슴에 품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정말 1시간이 됐는데 1시간이 아니라 그냥 10분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번에 체리님 모시고 그냥 무조건 듣고선 체리님 말씀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네네. 저는 제 입장에서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대담식으로 한번 시즌 3든 4든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경이는 세계 정원 조경이가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